저녁이 가까워지자 집안의 공기가 조금 식었다. 창문을 닫고 커튼을 반쯤 내려놓았다. 불을 켜지 않아도 될 만큼은 밝았지만 어딘가 하루가 끝나간다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부엌과 거실 사이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괜히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필요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습관처럼. 습관이라는 게 무섭다. 오랫동안 반복해온 방식은 몸에 남는다. 누가 부르지 않아도 먼저 움직이고, 묻지 않아도 챙기고, 부탁이 없어도 일을 만들어낸다. 그게 나를 설명해주는 방식이었다. 나는 그렇게 살았다. 누군가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루를 나누고, 누군가의 필요를 먼저 헤아리며 나를 확인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었다. 그때는 그게 맞았고, 나는 그 역할을 잘 해냈다. 누군가의 하루가 내 손을 거쳐가는 게 부담이면서도 자랑이었고, 피곤하면서도 보람이었다. 내가 없으면 조금 불편해질 거라는 사실이 나를 단단하게 세워주었다. 다만 그 방식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던 게 문제였는지도 모른다. 역할은 변하는 건데 나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여겼다. 아이들은 자라서 엄마 손을 놓고 남편은 자기 방식에 익숙해지고 집안은 점점 단순해진다. 그 흐름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나는 그 흐름을 인정하지 않고 예전의 크기를 붙들고 있었다. 줄어드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모든 게 상실처럼 느껴진다. 필요가 줄어들면 버려진 것 같고, 부름이 줄어들면 잊힌 것 같고, 조용해지면 밀려난 것처럼 느껴진다. 나는 그 감정을 오래 부정했다. 서운함을 다른 말로 덮고, 허전함을 바쁜 일로 채우고, 조용한 시간을 일부러 소리로 채웠다. 하지만 아무리 채워도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다. 생각해보니 나는 쓸모가 줄어드는 걸 두려워했던 게 아니라 쓸모가 줄어들면 내가 작아질까봐 두려웠던 것 같다. 필요와 나를 같은 줄로 묶어 놓았으니 하나가 줄면 다른 하나도 줄어드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건 내가 만들어 놓은 생각이었다. 누가 그렇게 정해준 것도 아니고 세상이 강요한 것도 아니었다. 오랫동안 그 방식으로 살아오다 보니 그게 나라고 믿어버린 것 뿐이었다. 필요 속에서 나를 확인하는 게 익숙했고, 그래서 필요가 줄어들면 내가 흔들렸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할 일이 줄어들어도 숨은 쉬고 있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도 하루는 지나가고, 누가 찾지 않아도 나는 이 집안에서 분명히 존재한다. 예전만큼 바쁘지 않아도, 예전만큼 또렷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나다. 역할은 옅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게 곧 내가 옅어지는 건 아니다. 그 차이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필요는 관계의 한 방식이었고, 그 방식이 바뀌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내가 줄어든 게 아니라 내가 서 있던 자리가 달라진 것 뿐이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해서 더 힘들었던 것 같다. 나는 오랫동안 필요 속에서 나를 붙들고 있었다. 이제는 그걸 조금 내려놓아도 되는 건 아닐까? 내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세월이 자리를 바꾸고 있을 뿐이라는 걸 이제는 모른 척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해가 조금 기울었다. 거실 바닥에 들어오던 빛이 천천히 벽으로 옮겨 붙었다. 시간은 조용히 흘렀고 집안에는 특별한 소리가 없었다. 나는 소파에 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도 무언가를 하고 있었을 텐데 지금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조용한 집안이 이제는 조금 낯설지 않았다. 줄어드는 게 두려웠던 건지도 모른다. 아이들이 내 손을 놓는 것도, 저 사람이 나를 덜 찾는 것도 그 자체가 상처였던 건 아닐지 모른다. 다만 그 순간마다
나는 내 자리를 다시 확인해야 했다. 내가 아직 여기 있는지, 내가 아직 의미가 있는지, 그런 걸 자꾸 따져보았다.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답을 찾으려 했다. 나는 오랫동안 필요 안에서 나를 확인해왔다. 누군가 나를 부르면 내가 또렷해졌고, 누군가 나를 찾으면 내가 분명해졌다. 부름은 나를 세워주는 증거 같았다. 내가 아직 쓸모 있다는, 아직 빠지면 안 된다는 신호 같았다. 그래서 부름이 줄어들면 마음이 먼저 가라앉았다.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고, 아이들은 제 자리에서 제 삶을 산다. 나는 여전히 이 집에서 숨 쉬고 밥을 먹고 창밖을 본다. 달라진 건 역할의 크기였을 뿐이다. 그런데 나는 그 크기를 내 값어치처럼 받아들였다. 예전에는 할 일이 많았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 바쁠수록 내가 선명해졌다.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은 또렷했다. 지금은 반대다. 몸은 한결 가벼운데 마음이 흐릿해질 때가 있다. 나는 그 흐릿함을 두려워했던 것 같다. 줄어드는 걸 인정하면 내가 작아지는 것 같았다. 예전만큼 바쁘지 않으면 내가 쓸모 없어질 것 같았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하루를 보내면 내가 조금씩 사라질 것 같았다.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나는 괜히 할 일을 찾았다. 이미 정리된 집안을 다시 둘러보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만들어내며 내가 아직 여기 있다는 걸 확인하려 했다. 그건 누구를 위한 일이었을까? 아이들을 위한 것도 저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어쩌면 나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말을 누군가 대신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그 기다림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줄어드는 걸 막으려 했다. 세월이 흐르며 역할이 바뀌는 걸 인정하기보다 예전의 나를 붙들고 있었다. 예전의 크기, 예전의 자리, 예전의 바쁨을 놓지 않으려 애썼다. 그게 익숙했고, 그게 나를 사명해주는 방식이었으니까. 하지만 세월은 그런 식으로 멈춰주지 않았다. 아이들은 자라서 자기 삶을 살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자기 방식에 익숙해졌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다.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바뀌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인데 나는 그 변화 속에서 자꾸만 나를 잃는 것처럼 여겼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잃어버릴까 두려워했던 건 역할이지 나 자신은 아니었다. 역할은 바뀌어도 나는 그대로인데 나는 그 둘을 한 덩어리로 묶어 놓았다. 필요가 줄어들면 나도 줄어든다고, 부름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진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믿어버렸다. 그 생각이 나를 붙들고 있었던 것 같다.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그 안에서도 나는 여전히 나였다. 그런데 나는 그걸 오래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하면 초라해질 것 같았고, 인정하면 텅 비어버릴 것 같았다.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다. 줄어드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이 조용함도 이렇게까지 낯설지는 않았을 텐데. 나는 조용해진 시간을 실패처럼 받아들였고 바뀐 자리를 밀려난 자리처럼 여겼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줄어드는 건 나를 지우는 일이 아니라 자리가 달라지는 일이었다는 걸. 저녁이 가까워지자 집안의 공기가 조금 식었다. 창문을 닫고 커튼을 반쯤 내려놓았다. 불을 켜지 않아도 될 만큼은 밝았지만 어딘가 하루가 끝나간다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부엌과 거실 사이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괜히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필요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습관처럼. 습관이라는 게 무섭다.
오랫동안 반복해온 방식은 몸에 남는다. 누가 부르지 않아도 먼저 움직이고, 묻지 않아도 챙기고, 부탁이 없어도 일을 만들어낸다. 그게 나를 설명해주는 방식이었다. 나는 그렇게 살았다. 누군가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루를 나누고, 누군가의 필요를 먼저 헤아리며 나를 확인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었다. 그때는 그게 맞았고, 나는 그 역할을 잘 해냈다. 누군가의 하루가 내 손을 거쳐가는 게 부담이면서도 자랑이었고, 피곤하면서도 보람이었다. 내가 없으면 조금 불편해질 거라는 사실이 나를 단단하게 세워주었다. 다만 그 방식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던 게 문제였는지도 모른다. 역할은 변하는 건데 나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여겼다. 아이들은 자라서 엄마 손을 놓고, 남편은 자기 방식에 익숙해지고, 집안은 점점 단순해진다. 그 흐름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나는 그 흐름을 인정하지 않고 예전의 크기를 붙들고 있었다. 줄어드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모든 게 상실처럼 느껴진다. 필요가 줄어들면 버려진 것 같고, 부름이 줄어들면 잊힌 것 같고, 조용해지면 밀려난 것처럼 느껴진다. 나는 그 감정을 오래 부정했다. 서운함을 다른 말로 덮고, 허전함을 바쁜 일로 채우고, 조용한 시간을 일부러 소리로 채웠다. 하지만 아무리 채워도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다. 생각해보니 나는 쓸모가 줄어드는 걸 두려워했던 게 아니라 쓸모가 줄어들면 내가 작아질까봐 두려웠던 것 같다. 필요와 나를 같은 줄로 묶어놓았으니 하나가 줄면 다른 하나도 줄어드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건 내가 만들어 놓은 생각이었다. 누가 그렇게 정해준 것도 아니고 세상이 강요한 것도 아니었다. 오랫동안 그 방식으로 살아오다 보니 그게 나라고 믿어버린 것뿐이었다. 필요 속에서 나를 확인하는 게 익숙했고, 그래서 필요가 줄어들면 내가 흔들렸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할 일이 줄어들어도 숨은 쉬고 있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도 하루는 지나가고, 누가 찾지 않아도 나는 이 집안에서 분명히 존재한다. 예전만큼 바쁘지 않아도, 예전만큼 또렷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나다. 역할은 옅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게 곧 내가 옅어지는 건 아니다. 그 차이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필요는 관계의 한 방식이었고, 그 방식이 바뀌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내가 줄어든 게 아니라 내가 서 있던 자리가 달라진 것뿐이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해서 더 힘들었던 것 같다. 나는 오랫동안 필요 속에서 나를 붙들고 있었다. 이제는 그걸 조금 내려놓아도 되는 건 아닐까? 내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세월이 자리를 바꾸고 있을 뿐이라는 걸 이제는 모른 척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